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크롱님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중요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고 그 중에서도 비노 고용지수가 컨센서스를 월등하게 하회하면서 미국의 고용이 우리 예상보다도 더 좋지 못하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중요한 물가지표가 두 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 이 두 가지 중요한 지표를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장은 비농업 고용지수를 더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22,000건 상승에 그치면서 예상치를 월등하게 하회를 했습니다. 거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6월과 7월 신규 고용 조정치가 또 종전 대비로 2만 1,000명이 감소를 하면서 고용이 생각보다 좋지 못하다. 이런 강력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연준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정확하게 부합을 했고 이전치 대비로 0.1%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실업률까지 예상치를 더 상회했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금리나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들이 더 커지면서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 국면을 가파르게 가지고 갔는데요. 촬영시장 기준으로는 4.08%로 나오고 있는데 4.07%까지 하회를 하면서 5개월 최저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한다는 것은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런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한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와 고용 불안이 뒤엉키면서 굉장히 복잡한 국면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전반을 두고서 본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유동성 장세가 올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CME 패드워치 툴상으로 봤을 때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로 나오고 있고 25bp 인하 가능성이 92% 그리고 50bp 인하 가능성도 8.0%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내 3회 가능성이 또 많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4회 기대감까지도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금리를 연내 3회 이상 인하하기 위해서는 물가 추이가 중요한데요.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이번 주에 두 가지 발표됩니다. 수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목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중요도 측면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관세 여파에 대한 확인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모두 다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현물 ETF 흐름 지난 한 주 동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주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이 있었던 이후에 2거래일 동안 순유출로 마감을 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전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순유출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랙락에서 많은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순유입과 더불어서 상승이 있었던 만큼 순유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더리움이 중요한 가격 구간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게 됐을 때는 이더리움에도 다시 자본의 흐름이 실릴 수 있다는 것들 강조를 드립니다. 네,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창업자가 오렌지색이 더 필요해 라는 메시지와 함께 세일러 트래커 차트를 공유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현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암호화폐 매집 전략, 즉 재무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전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스트래티지가 전체적인 흐름을 압도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고 메타플래닛이 상승세를 가파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마인, 샤프링크 게이밍, 이더머신이 계속해서 축적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스트래티지의 월간 매수량은 급격히 줄어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스트래티지가 S&P 500에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이 편입이 무산이 됐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고 S&P 500의 진입 요건을 충족했지만 그럼에도 이 S&P 500 측에서 스트래티지의 사업 모델이 너무 혁신적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편입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온체인 지표로 바로 이어서 가보면은 지난주에 비농업 고용지수 결과가 발표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113K를 상방 돌파를 하면서 22평선까지 회복하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건데요. 그 이후에 자산시장이 전반적으로 고용 불확실성, 이 불안정에 대한 불안감들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 증시보다도 비트코인 가격이 더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그 영향으로 스트래티지의 S&P 500 편입이 실패한 부분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센티멘트 지표도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조정 국면을 보이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모멘텀 지표의 30일 이동 평균을 봤을 때도 마이너스 5% 수준에 머물면서 여전히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8%였기 때문에 약세 압력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매수세가 활발하게 돌아온 것은 아니고 시장이 여전히 약간의 하향 편향과 더불어서 균형 구간을 탐색하는 그러한 횡보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모멘텀이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하락 조정도 여전히 가능한 구간이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0%에서 5% 상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비트코인 투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 동안에 어제까지만 해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포 및 탐욕 지수가 공포 단계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이 바뀌면서 다시 50일로 상승하면서 중립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까지 암호화폐 알파 심리 게이지라고 해서 공포 및 탐욕 지수랑 비슷한데 알프렉탈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지표도 55로 약세 국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투심이 점차적으로 회복될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큰 주체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매도세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각 보유 주체들마다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10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주소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정도 수준은 2022년 이후로는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그만큼 대규모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극심한 위험 회피 경향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전체 공급량의 72%는 여전히 장기 보유자나 콜드 스토리지 투자자 같은 기관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도 비유동적 공급량 자체는 지난 30일 동안 또 2만 BTC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현재 매도하는 물량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또 잘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자 공급량 추이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작년 두 번의 고점을 찍었던 구간들과 대비했을 때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과거 최고치 대비 과열된 수준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하게 됐을 때는 이 흐름들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고래 투자자들의 추이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단기 보유자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래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오지라고 불리는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초기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도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래들의 매도가 오래된 고래들의 매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지들은 매도한 물량들을 다시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추이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수요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명목 수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수요가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 자체가 30일 이평선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도세를 수요가 잘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다시 음수 영역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미국 기관발 수요를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최근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양수 영역으로 계속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고 그 흐름들, 그 진폭들이 상당히 커지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지만 이 흐름들이 꾸준히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음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기관들도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경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단기적인 방향성은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승장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MVRV G스코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가
이번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채널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조정과 반등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은 크게 조정을 받은 구간이고 반등 구간에 가까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해서 MVRV 지수코어가 이 구간 이상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됩니다. 현재 작년에 두 번 고점 대비로 더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난 대세 상승장 정점과 대비했을 때는 월등하게 낮은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거와 같은 대세 상승장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네, 시장의 중요한 이슈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지 딱 4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이맘때 법정화폐로 도입을 했고 엘살바도르는 그날을 비트코인 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이 비트코인 데이를 맞아서 비트코인을 21개를 추가 매수했다라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동안의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정책은 IMF와의 대출 계약으로 인해서 일부가 철회됐습니다. 그래서 IMF가 지난 7월에 보고서를 냈는데 엘살바도르가 2024년 12월 이후로는 비트코인을 추가 구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는 다소 충격을 줬는데요. 이렇게 IMF와의 관계도 불구하고 다시 비트코인을 21개 추가 매수했다라는 부분들이 의미심장합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 최대 자산 운용사인 이타우 에셋이 암호화폐 전담 부서를 설립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특별한 알파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변동성이 큰 만큼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한 사업을 더 가파르게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고 브라질 역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채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계속해서 자산을 동결하면서 시장에 큰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폴리곤 개발자는 뉴에이지 마피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스틴 선도 본인의 자산이 동결되면서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일주일간 무려 272개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과잉 동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신뢰도 훼손과 토큰 가격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부분은 트럼프 일가가 자신들의 자산이 중앙화된 금융기관에 의해서 침해받고 침해받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탈중앙화 시스템을 장려하고 있는데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 많은 사람들의 자본을 동결하면서 아이러니를 낳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어 차트는 생략하고요.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매도 움직임을 멈추고 다시 매수세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갈색 고래와 유사한 행보를 보여왔던 녹색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과 주황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요. 보라색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매도세를 보이다가 이 구간부터 해서는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관망 관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라색 고래도 같이 진입을 하고 이 갈색 고래가 가파른 매수세를 이어갈 때 가격의 큰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바이낸스 주문량에서는 여전히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111.2K에서 111.4K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122평선을 회복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22평선까지는 회복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22평선을 더 강한 지지 구간으로 만들고 22평선까지 회복하는 데 성공을 해야 됩니다. 자, RSI 상으로 봤을 때 2평선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2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립 구간인 50보다는 하방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MACD 상으로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늘 강조드리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본격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주 중요한 지표 결과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 즉 계속해서 나타나는 실시간 변동 흐름이나 아니면 하루하루의 흐름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 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두 번째는 결국은 중요한 변곡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22평선을 회복하지 않은 만큼 이 사이에서 어떤 등락이 나오더라도 일입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들 강조를 드립니다.
네,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숏 포지션이 112K에 뚜렷하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추가적인 반등을 해서 이 구간을 청산하게 됐을 때 더 크게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고요. 현재 114K에 가장 많은 숏 포지션 물량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4K를 회복하게 됐을 때는 더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107K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51억 달러 상당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큰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거시경제 지표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중요한 변곡점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더 빠른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고 싶으신 크롱님들은요, 코인마스터클럽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